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전체가 뭐 동영상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일부 선생님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다시 지국에서 송철아 선생님이 집을 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거북바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동영상을 만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중국 심천에 계신 분이 지금 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고 싶어도 내가 오고 싶은데 심천에서 어디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동영상 보시는 분 있으니까 제가 그림을 여기 오신 분들이야 보고 그리지만 동영상 보신 분들은 제가 그림을 대충 그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려주는 거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또 중국에서도 중국 심천에서도 보겠지만 좀 캐나다에서 봅니다. 이거요. 예. 양쪽에서 어쨌든 간에 그렇지 않으세요. 예. 그러니까 거북바위가 이렇게 있고요. 이 거북바위가 있고 이쪽으로 해서 이게 이쪽에 물이 흐릅니다. 예. 이거 제가 은하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송철 선생님 요 물을 건너서 이쪽에다가 이정호 선생이라는 이정호 선생님이 건물을 졌습니다. 이 건물은 뭐냐면 계목적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계목적에 아마 일치했을 때 아마 빌라 형태의 졌던 모양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건물이 상당히 공도되고 세련된 건물입니다. 그 계목적에 있던 그 건물을 뜯어다가 여기다가 지은 겁니다. 지은 게 아니라 여기다가 이제 다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출신이 그러니까 독립운동이며 주먹을 쓰던 그런 쪽에 야인이고 이분은 이정호 선생은 동경제대 출신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충남대 총장까지 하신 분이죠. 지금까지 아마 동영상 하신 분 중에서 아마 역대로 한번 보시면 아마 가장 그래도 학력적으로는 가장 그래도 공부 많이 하신 그런 분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서 3년 이후에 이분이 졌습니다. 이정호라는 분이 이 건물을 지면서 이때 이정호라는 분이 지면서 이때 이름이 제목을 형제선만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산재당 일종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근데 산재당이가 불렀던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요. 여기는 이제 형제선만이가 불렀던 겁니다. 예전에는. 예? 그런데 당연히 이분보다야 사실 이분이 정적으로 더 유명하신 분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 보면은 그냥 이 이름 따다 형제선만 부르고 근데 그냥 우연히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누가 꼭 이걸 한 건 아닌데. 근데 이 형제선만이란 뭐냐면 공부에 관련된 이정호 선생님이 지은 것이거든요. 공부하기 위해서 지은 것이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그렇습니다. 예. 자, 송철호 선생님은 그렇게 해서 1902년생이고요. 1902년생이면서 1978년에 돌아가셨고요. 이정호 선생님은 학산 이정호입니다. 1918년생입니다. 나이가 좀 있죠? 예. 그러면서 2004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엊그제입니다. 예. 이렇게 돌아가신 분입니다. 근데 학산 이정호 선생님은 2004년에 돌아가셨지만 96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96세에 돌아가시면은 한 10년은 서울대병원에서 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은 병원에 계셨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실제적인 활동은 안 하신 거죠, 10년은. 제가 볼 때는 그 10년의 세월을 병원에 계셨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차마 눈을 못 감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다가 2005년이 되니까 때가 됐구나, 이제 내가 물러났구나, 그래서 또 어쩌다고. 나는 그렇게 봅니다. 미안 얘기잖아요. 네? 뭔가 딱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는 내가 물러날 시기가 됐구나, 하고. 왜? 이정호 선생님도 내가 볼 때는 하늘에 격가지로서 내가 볼 때는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못하고 가시니까 눈을 못 감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예. 그런 얘기를 쭉 해나갈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눈을 못 감다 2005년 되니까 이제는 때가 돼서 하여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제 경우 같은 경우는 저도 동양을 늦게 시작했습니다. 한 일반 사람보다는. 제 나이에 비해서는. 저도 일본 사람이 36에 시작했다고 상당히 노년에 시작한 겁니다. 저 역시 딴짓 하다가 늦게 시작했습니다.
물론 취미삼아 그냥 젊을 때부터 취미삼아 그냥 조금씩 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제가 이 동양길을 가겠다고 한 거는 저도 상당히 늦습니다. 저도 제 동안은 36입니다. 네. 36부터 그 정도 나이 돼가지고 내가 이제 동양을 가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묘하게 저도 하여튼 그때 뭐 하게 된 건데요. 그래도 그러니까 뭐 이전 사람들 저는 알 수가 없죠. 그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장난삼아 다 할 수 있고 그때 인터넷 시대가 아니고요. 그냥 교보문고나 뭐 이런 데서 뭐 하던 시절이었고요. 네. 그래도 다른 분은 몰라도 이 학사 이정호 선생님은 제가 생전에 뵐 수 있는 분이었거든요. 제가 공부할 때도 살아계셨으니까. 그래도 뭐 못 봤습니다. 저는 뭐 이분들 다 저는 뭐 못 본 분들. 좀 그게 안타깝긴 하지만 또 나중에 이렇게 보면 다 이유가 있었다고 봅니다. 네. 왜? 크게 좀 보면 제가 나름대로 이분들의 그 정해선이라는 걸 빌려서 이분들의 그걸 평가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내가 이분들이 생전에 만났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생전에 제가 그분들한테 뭔가 배움을 받았다면 어떻겠습니까? 평가하는데 아무래도 안 그렇겠죠, 팔이? 근데 저는 물론 책은 다 이분들 보고 책을 배웠고 또 와서 이렇게 공부한 사람이지만은 저는 이분들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평가는 어제도 객관적으로 제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제가 지금 강의하고 이런 것들은요, 제 나름대로의 객관적인 평가지, 뭐 이분의 정에 끌려가지고 아니면 내가 무슨 응공을 입어서 할 그런 평가는 하나도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나본 적이 없는데요. 전혀 관련이 없는 분들인데, 저하고는. 뭐 이해관계가 있을 수도 없는 거고요. 친척이 그런 분들은 아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옆에 치시면서 이 건물을 들어보면서 이제 시작합니다. 이 산 속에다가 이 건물을 짓고 시작한다는 것이 대단합니다. 예. 그리고 송철 선생님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 산 밑으로 오면 우리 밑에 보면 묘지가 있지 않습니까? 묘지가 있는데 이분은 뭐냐면 독립을 당시 때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동네 사시는 분들 들은 얘기입니다. 당시에 독립을 운동을 하다가 당시에 독립운동은 뭡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 놈들하고 독립운동하다가 걸렸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좌파하면서 우리 학생운동하다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학생운동 하면은 뭐 잡혀가면 경찰에 잡혀가든지 뭐 하면은 뭐 지금도 뭐 힘든데 그 당시 때 독립운동한다 하면 내가 볼 땐 짜랐다고 봅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 한 분이 하면서 그 동네 집안들이 다 망했다는 거. 당연히 다 망한다고 봅니다. 한 사람이 독립운동 잡히면요 한 대지 뭐 하면 그 집안 그 당시마다 여자자 같은 게 비슷한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조선시대 그런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집안들은 다 작살났다고. 그래서 그 집안 하나가 한 동네가 다 박살났답니다. 그래서 그분 중에서 이 송철 선생님과 친하신 분의 묘소를 못해서 썼어요. 그 보면은 연도가 일제의 시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대부터 여기로 들어가셨던 건 틀림없습니다. 예. 이분도 여기 있던 묘소는 독립운동하다 뭐 이름 없이 그냥 돌아가신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누가 그 뒤에서 챙겨주고 어디서 해야지 어떤 시기에서 해야지 올라가야지 그 후손이 있어야지 후손들이 하면서 이것이 독립운동 유공자로서 뭐 대우도 받는 건데 뭐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죠. 그냥 묘지만 있고 이분이 누가 할게요. 우리도 그냥 동네에서 들은 얘기로 그냥 이 독립운동을 하던 분이다라고 들었지 무슨 독립운동을 했는지는 모르죠. 예. 일본 사람한테 맞아가지고 죽은 제가 듣기로는 일제시대 때 끌려가지고 맞아 죽은 분인데 뭐 그래도 젊은 분이니까 그렇겠죠. 예. 그분들이 자손이 없고 뭐가 없을 거 아니에요. 예? 결혼 안 하신 분이라면 자손이 없잖아요. 그럼 누가 그걸 맞다고 누가 뭐 하겠어요? 없으면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챙겨다가 이제 묘소를 해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사에서 송철문이 이렇게 등장을 하신 거고요. 이종호 선생님은 어떻게 등장을 하셨냐면은 여기 앞에 잠깐만 책의 앞에 내용이 약간 있습니다만은 이종호 선생님 참 인연이 묘합니다. 뭐냐면은 일부 선생님이 그랬답니다. 일부 선생님이 여기 정일선지 계시다가 5년을 계시다가 돌아가시다 돼 가지고 이제 산을 내려가는데 걸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덕당이라는 분이 이제 모시고 얻고 이제 내려가셨습니다. 내려가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물어봤겠죠. 물어보면서 이제 물어보고 한 그런 말들이 이제 이부 선생님만 아시고 있는 말들이 이제 돌아가신 마당에 다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지금 다 정리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덕당 선생님한테 그랬다는 거죠. 뭐냐면 앞으로 30년 있으면은 머리 깎을 사람이 올 테니까 그때 정형을 가르쳐 주라 그랬다는 거. 네가 선생님 노릇하면서 가르쳐 주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덕당이라는 분은 거꾸로 웃으면서 제가 어떻게 선생님 질을 하겠습니까? 그랬다고 물어봤다는 겁니다. 왜냐면 그분이 일자 무식이에요. 한글을 몰랐던 분입니다. 글을 몰랐던 분이에요. 글자 모르는 분이 뭐 정형을 모르는 분이 뭐 정형도 모르고 글 모르는 분이 위에서 그 손가락으로 수지상수를 하잖아요. 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너는 그러면 이거나 해라. 그걸 모르니까. 그래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세는 방법을 알려줬다는 거죠. 덕 선생님한테. 그래서 수주 선수가 좀 나오는 겁니다. 예. 그냥 외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자축이 임해진 사람이, 예. 뭐, 팔개 이렇게 잡고. 이게 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앞으로 30년 있으면 머리 깎고 살면 올 테니까 그때 네가 선생님을 하라.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30년쯤에 지나서 머리 깎고 선생님이